안녕하십니까, 백종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활동적인 장년이라고 불리는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창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한번 고려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30대가 뭔가 결혼을 준비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직업적인 활동을 많이 할 때라면 40대에 들어두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가 증가하고 주택 마련에 대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저축이나 소득은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근데 50대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금은,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임금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극도로 작아지게 되고 서서히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에 도래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대에 와서 은퇴 시기에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소득은 없고 또 자녀 결혼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라이프, 사람이 살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상 소득과 저축을 아주 단순화시킨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때 얘기하는 50대에서 60대, 흔히 우리가 중년, 장년,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적인 지원의 입장에서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에서 볼 때는 중장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으로 40세 이상을 중장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으로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활동적 장년은 그냥 뭐 은퇴를 한 이후에 제2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중장년을 포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장년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퇴직을 했거나, 두 번째는 자녀가 결혼을 한 상태이냐 자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냐, 두 개 다 모두 준비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인 경우도 있고 이쪽인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창업 자금이,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중장년의 가장 큰 특징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창업 자금이 결국 은퇴 자금 중에 일부이거나 아니면 은퇴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했을 때는 소요되는 비용이 은퇴 후의 삶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장년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사회 경제적인 트렌드에 대한 이해력도, 또 새로운 지식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중장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느낄 때도 어떤 체력적 열세나 이해에 대한, 문화의 이해에 대한 것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년이 창업을 생각한다면 좋은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이런 게 있겠죠. 일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건데,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숙련도나 노하우가 굉장히 오랜 동안 축적되어서 하나의 노하우 형태로, 하나의 경험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게 큰 장점이죠. 반면에 또 이런 장점도 있죠. 은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저축해 왔다면 어느 정도 자금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경륜 또한 가지고 있죠. 반면에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열세로 가게 되죠. 이제 뭐 식사를 해도 졸리기도 하시고 육체를 막 심하게 쓰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생각과 가치관이 굳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려면 생각과 가치관이 굳어 있으면 고객과 소비자를 만날 수가 없는 큰 단점이 있죠.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어떤 약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오랜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겠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무엇인가 은퇴 자금 하나를 두고 있는데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기에는 뭔가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소극적인 마인드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장년이 창업을 설계한다면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중장년이지만 소득원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만 돼.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경우는 생계형 창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고 부채는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가족 소득원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필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도전하는 아이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은퇴 준비형 창업이 있겠죠.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해 왔고요. 자녀에 대한 결혼 준비도 대책이 좀 마련돼 있고, 직장 생활은 이제 은퇴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이런 은퇴 준비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서둘러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나씩 창업 아이템을 탐색해보는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도 있냐면 노후생활 영역도 있겠죠. 훌륭한 직장에 다녀서 어느 정도 노후에 대한 보장도 되어 있는 데다가 연금보험도 가입돼 있고 또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남아있는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긴데 어떻게 살까? 그냥 사느니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원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과 창업의 일과 소득원의 활용이 안정과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중장년이 창업을 할 때는 창업의 준비 과정과 설계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장년이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 가지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인드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제일 처음에 버려야 되는, 직장인이었다면 버려야 되는 것은 직장인이 갖고 있었던 몸의 패턴과 가치관을 버려야 되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직장은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명성과 권위가 아니라 직장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위인데 그것을 여전히 은퇴 후에도, 직장을 퇴직한 후에도 나의 명성과 권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소속기관의 명성과 정기적인 소득과 책임과 한계도 분명하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직장을 나오는 순간 이런 모든 장점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창업이라는 것은 시간의 자유도 있고 선택의 자유도 있고 투자의 자유도 있고 평생 동안 가져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망할 수도 있다. 돈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중장년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중에서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은 직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점을 포기하고 이제 그 장점을 창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시프팅, 옮겨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만나야 될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젊은 층부터 우리와 같은 중장년, 노년층까지가 공존하고 있지요. 소비자는 하나의 소비행위라는 주체이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사례를 위해서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이 틀린 그림 찾기가 있죠. 근데 사실 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죠.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고 다른 그림 찾기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다른 것이 틀린 것인 양 교육받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원래는 difference, 이거 결국은 두 개가 incorrect냐 correct냐,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영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창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중에서 뭔가 신념이 강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이런 분보다는 뭔가 생각이 유연하고 앞으로 새로운 젊은이들과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소비자와 삶을 나누고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창업을 가시는 것이 아주 좋겠죠. 따라서 이제 특히 창업이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나의 생각과 소비자의 니즈, 고객, 수요, 트렌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의 예시를 쭉 그래프로 잡아놨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직장생활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일반업종, 금융업, 직장생활이 일반업종인 경우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직장생활이 없었던 분께서는 자영업이었냐 가맹업이었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일 극명한 축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생활이 있건 없건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장년의 이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 혹은 유형의 자산이 지식이냐 기술이냐 네트워크이냐 인적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여유 있는 자금이냐 또는 무엇인가를 재학습해서 열심히 배운 재교육 과정이 필요했느냐에 따라서 창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예시한 것처럼 직장생활이 있고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해서 무엇인가 많은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적정한 여유자금을 갖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받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비스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유통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과 마지막에 남아있는 무형, 유형의 자산의 형태에 최적화된 업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창업의 형태는 법률적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컨대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이다, 소기업이다 이런 분류들이 있지만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인수해서 창업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창업할 때는 뭔가 나 혼자 창업하는 것도 있고 가맹 창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기술을 개발해서 창업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업종이 도서배업이냐 서비스냐 또 협동조합이냐 재차업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다시 그것이 점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 아니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투자를 받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가맹의 형태를 창업의 형태를 이렇게 한번 쫓아가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중장년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갖고 있는 본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자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열어야 한다 이런 점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창업자 역량 진단 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데요. 이것이 그래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창업 역량 자가 진단 키트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거기 하시면 분석이 되는 것이 내가 몇 가지 설문에 답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시장에 적합하며 어떤 아이템을 추천하고 싶고 만약 아이템을 가지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멘토링까지 해주는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나한테 가상의 멘토링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키트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창업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K-스타트업 정부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창업 역량 자가진단 키트에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업자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버려야 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전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내가 저걸 퇴직하면 누군가 날 도와주겠지. 근데 막상 퇴직하면 현실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 내 구성과 조직의 구성은 어머니 다른 것이죠. 또 하나는 야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거 창업하면 손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데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와 창업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죠. 오히려 중장년이 퇴직했을 경우에는 그 은퇴 자금을 노리고 뭔가를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다.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30년 동안 주물 공장에서 주문을 했어. 뭐 이런 경우 있죠. 하지만 30년 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30년 동안 내가 모르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도 되고 또한 30년 동안 나는 그 일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과 융합기술을 모를 가능성이 큰다는 단점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난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나는 이사였고 상무였고 나는 국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판을 다 알아. 돌아가는 걸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그걸 다 알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쓰셔야 되고 그것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걸 다 검증해야 되고 실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한 생각하셔야 될 일이죠. 마지막으로 뭔가 가맹점 창업처럼 다 증명된 거라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가맹점 창업에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유행에 민감한 가맹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장년이 갖고 있는 창업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내가 창업할 수 있는가를 골라야 되는가, 그때 내가 뭘 고려해야 되는가가 제가 꺼내고 싶었던 최종적인 어떤 질문과 요약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창업자가 업종을 선택하거나 창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종과 아이템이랑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혹은 그것과 보완된다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업종의 많은 인적 자산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또 중장년 창업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약간 안정지향적인 창업 아이템이 좋겠다. 사업의 지속성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더 알맞겠다,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꼭 점검해야 될 것,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체력이 열세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사고, 뜻하지 않는 일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적 한계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처하고 있는 저마다의 상황에 따른 자금 사정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중장년 시니어 창업자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지켜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 이 기업들은 어떤 구조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